자, 오늘 들어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 나름의 이제 그냥 정리를 했을 때 꼭 항상 돌아다니는 프린트들을 좀 취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취합했을 때 몇 가지로 나눴어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유형으로 나뉜다 안 나뉜다 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그냥 약간 그런 기준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 내내 얘기하는 문항들이 아예 출연을 안 할지도 몰라. 솔직히 나는 그건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중간까지는 배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바로 한 방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살짝 훑어보면은 A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수가 되는 관계인데 A만 봐도 어떤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지가 딱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식 자체가 n-2의 배수가 되는 꼴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배수가 되는 꼴인데 차수가 하나 증가되어 있다는 느낌이 보이죠. 그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쪽에 B-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모여있는 편이고 꽤 여러 가지 모아놨거든요.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 상태에서 C 형태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한 형태가 좀 많이 보이죠. 요거 좀 신경 쓰려고 해놨고 나오면 땡큐하고 받아 먹으시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전에 얘기했던 비슷한 유형들 꽤 많고, 이 형태가 지금 질문 받다가 지난번에 질문 그냥 중간에 멈췄던 학생들이 있거든. 이제 그냥 그대로 냅둬서 썼는데, 지금 문제 보면은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이 실수이다. 여기도 알파가 허근일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이다. 여기 알파를 가질 때 알파 네제곱이 실수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는 걸릴만한 느낌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안 해오면 의미가 없어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 FG 정리까지. 여기는 이제 고차 방정식 형태인데 지금 다 나오는 학교들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이거 들은 다음에 공부 안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어차피 연결 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문제에서 오늘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한 상황 플러스 그냥 어떻게 풀어내냐 정도라는 거.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시험 때는 이거를 다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찍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어차피 A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형태 보시면은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녀석이 n-2에, 즉 다시 한번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6이 n-2의 배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이거를 굳이 넣냐면 솔직히 이게 요즘 트렌드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 이제 라떼 배웠던 수학이나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이 배우셨던 삼촌들이 배웠던 그때 수학이랑 좀 결이 달라.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확장시키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약간 미국에서 배우는 수학,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이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 근데 그게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는 않거든 사실상. 옆에서 해. 그러면 봐봐, 어떤 차이냐면은 결국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배수라는 개념은, 얘의 배수라는 개념은 이 녀석의 얘가 약수라는 개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약수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나 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또 무슨 뜻이기도 해? 2를 대입했을 때 n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2를 대입을 해. 그럼 뭐가 돼? 8 마이너스 12 더하기 정리해가지고 몇이요? 12, 10 더하기 6 계산했더니 여기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잖아. 그치? 당연해. 왜? 원래 기존에 해야 되는 방식. 근데 생각을 해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거 대입해서 0이 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그쪽 결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결국은 개념을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녀석이 얘의 배수라는 얘기는 얘가 얘의 약수이기도 하고 약수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거기까지만 확장을 시키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최소한 주어진 게 뭐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잖아. 한 방에 가지 말자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로 그냥 꽂지 말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는 거잖아. 다시 한번 그럼 가보자. 나눠보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n 빼기 2로 나눴을 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꼴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누가 문제야? 지금 얘가 문제야? 그건 아니잖아. 이 새끼가 문제잖아. 얘가 문제인 거지. 왜? 얘가 어땠어야 돼? 없어졌어야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n 빼기 2로 나눴을 때 없어졌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돼야 돼. 근데 결국은 이미 답정너 아니야? 어차피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12는 뭐 해야 된다? n 빼기 2에 배수여야 되겠죠. 결국은. 즉 거꾸로 n 빼기 2는 12의 약수여야 되겠고 12의 약수 뭐가 돼요? 1, 2, 3, 4, 6, 12가 된다고. 그럼 n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뭐가 돼? 3, 4, 5, 6, 7, 8, 14까지 이거 싹 다 더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것도 미친 짓이야. 바보 아니야? 어차피 이 정도가 나왔으면 객관식으로 꽂아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대입비를 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자 봐봐. 준비를 했어. 그러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주면 돼? 그대로 바로 1을 꽂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1을 꽂으면 뭐가 나와? 아까처럼 12가 나오겠지. 무조건 얘가 약수고 배수야. 어차피 그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됐죠? 몇 끝났어?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근데 똑같은 유형처럼 생겼는데 이번에는 좀 결이 조금 바뀌었잖아. 분명히 같은 유형으로 생각을 하지만 근데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물론 모든 문항들을 다 확장하면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현실 불가능하고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어때? 일단은 지금 2개짜리가 나왔대. 근데 여기도 하나 좀 선입견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우리 4차식인데 4차식에서 인수분해 정리를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리고 4차식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 한번 3차식으로 한번 바꿔놓으란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4차를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서 하라고 하는 유형은 없어 솔직히. 뭐 있어봤자 어차피 정리해봤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대칭형 정도인 거고 대칭형 뭐 기본 유형인 거고. 근데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1을 대입을 했더니 2 마삼 없어지고 1 마이 없어지고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n 빼기 1로 기본적으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럼 n 빼기 1로 나눴을 때 정리가 2n 세제곱 마이너스 2n 세제곱 빼기 n 플러스 2n 세제곱 맞지? 빼기 2n 세제곱 빼기 2n 제곱 플러스 n제곱 빼기 2n 플러스 2n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서 n제곱을 한 번 더 묶었더니 여기서 2n 빼기 1이 되겠고 여기서 마이너스 묶었더니 2n 빼기 1이 되니까 또다시 2n 빼기 1이 묶이면서 n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합차되는 거 확인되니까 n 빼기 1이 2개 있고 n 더하기 1 하나 있고 2n 빼기 1이 있겠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결국은 다시 한번 뭐라고 이번에는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의 배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자고. 이거 촬영해주고 있거든 어차피. 이거 뭐 필기하는 건 알아서 조절하세요. 일단은 얘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 억울한 놈이 있거든. 누가 억울해 지금? 억울한 놈 없어? n 빼기 1 얘는 억울하지. 왜냐면은 얘는 정리가 여기서 됐잖아 이미. n 빼기 1은 하나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지금 생각을 해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1번 문제로 바뀌어요. 다시 갑니다. 얘가 n 빼기 2의 배수인 거야. 그럼 문제가 끝났지 사실상. 됐죠? 그러니까 n 빼기 1은 지금부터 안 쳐다봐도 되는 거잖아. 얘로만 얘가 나눠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어떻게 해줘요? 2를 일단 꽂아줘. 그럼 8이 16 뭐 해가지고 정리 숫자가 나오겠고 그 녀석이 얘의 배수가 되면 돼. 똑같은 문제로 바뀌었지.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꼭 맞추시고
B-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져갔으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BC, CA 더한 거 빼기 ABC의 형태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꼴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조금 증명을 할게. 그러니까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하는 기준에서 진짜 많이 나오면은 진짜 3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3개가 넘는 건 무의미하고 비슷한 유형이든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유형인데 특히나 지금 B단계 여러 가지 B랑 C랑 모여있는 이 단계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보자마자 얘는 얘인데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왜 안 하냐면은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변형하면 발전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시기밖에 딱 못하는 유형인데 원래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식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익숙한 모양이지만 일단 다 보여볼게. 전개 먼저 할게요. 일단 요 녀석. 그럼 전개하면은 a제곱 b 더하기 abc 더하기 a제곱 c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abc 더하기 abc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abc 요래 만들어지거든. 됐죠? 그럼 문제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AB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BC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이쪽에 하나 더, CA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이쪽에 하나 더. 그리고서 ABC에서 하나 날라가니까 정리가 플러스 2ABC 딱 요 꼴이 돼요. 그럼 무슨 형이에요 이거? 얘 뭐야? 인수분해 중에 얘 뭐야? 야, 문자원합형이잖아. 고차식 연습 형태에서 A제곱 일단 날려주면 B 더하기 C가 되겠고 B 더하기 C로 인수분해 하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A 형태 봤더니 A제곱 여기 A제곱 있으니까 묶었더니 B 더하기 C에 대한 전체 제곱에 A가 있고 마지막 BC 묶었더니 B 더하기 C가 되면서 인수분해 뾰로롱 정리가 돼. 됐죠? 됐죠? 근데 지금 요거 하나는 가지고 가자는 거야. 지금 얘가 어차피 얘일 거라고. 그래서 근데 전개를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까지 좀 많이 써도 한 1분 조금 넘으면 가능하긴 하지 않을까? 도달하는 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솔직히 외워서 가지고 다닐 문제는 아닌데 지금 학교에서 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유형에서 다루는 게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외울 필요가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아니야. 되게 짧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내신을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들었잖아. 하나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가 나왔을 때 얘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겠지. 근데 얘가 나왔을 때 우리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있어? 합에서 옮기는 거.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합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만약에 4라고 했을 때 넘기면 A 더하기 B가 4 빼기 C. 요거 정리하는 유형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얹혀 놓자는 얘기야.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쌤이. 응? 그렇게 얹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한번 전개 한번 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머릿속에만 좀 익혀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자, 그 상태에서 정리가 된 이 녀석의 결과가 350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수가 되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곱하기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가 뭐 10 곱하기 5 곱하기 7, 7호 35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뭐 조합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이건 해보시고. 자, 그리고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메인은 사실 이 녀석이야. 사실 이게 직전 수업 하는 것 중에 오늘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거 꽤 잘 푸는 편이거든. 이제 과정을 먼저 가보면 통분 먼저 할게요. 그럼 BC분의 B 플러스 C B 곱하기 CA분의 A 더하기 C AB분의 C 곱하기 여기는 A 더하기 B. 그럼 여기서 B 더하기 C가 뭐야?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 해가지고 날라간 상태로 이제 계산하는 건 잘해. 오케이? 계산하는 건 잘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서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바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의 연립방정식 파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할 때 2학년 때부터 중2 때부터 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중2 때 적용을 할 때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문자의 개수가 좀 약간 적어. 그럼 일단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야. 근데 얘는 좀 이상 미쳤어. 왜? 문자가 3개야. 그럼 식을 못해도 몇 개를 줘야 돼? 3개를 줘야 풀 수 있는 거고 못해도 2개를 줘야 돼. 그래야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자의 개수가 만약에 3개야. 그런데 식의 개수가 2개를 줬어. 덜 줬지. 이거 못 푼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말고사 영역으로 넘어가면 부정방정식 형태로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게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최대 최소 문제에서도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x 더하기 하기가 3일 때 뭐 어떤 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치? 뭐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죠. 본 적 있잖아. 근데 보면은 일단 얘를 정리해야 돼. 근데 얘가 안 되는 거야. 습관이 그게 안 돼서. 이거든. 근데 일단은 정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1안이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찍어도 돼. 찍어보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면 찍어봐. 마이 0 1 1 마 2라고 넣을게. 뭐라고 한 거야? 마이 0 1이요. 근데 분모는 0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0이 깔릴 수가 없어. 얘는 좀 약간 좀 배려가 좀 부족한 녀석이기는 해. 그래서 이 정도 넣을게 그냥.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넣으면은 어차피 1 마이 1 이렇게 되겠지. 시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정답 나와. 알겠죠? 믿어 그냥. 알겠죠? 시간 줄이자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돼. 당연히 저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근데 지금은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래놓고서 혼자 지 혼자 다 0 넣으면 안 되는데요. 이질할 건 없잖아 어차피. 그냥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조건에만 맞으면 돼. 말 앞뒤에만 다 정확하게 맞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글을 어차피 안 읽잖아. 그래서 거기서 좀 오류가 되는 것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물론 얘가 기본이기는 해. 근데 그 위에서 가지고 논다면은 객관식인데 굳이? 지금 뭐 서술형 지금 정답을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근데 정리는 일단은 요걸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조금은 더 넘어갈게요. 이거 원래 C로 분류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가볼게. 그럼 여기서 한 줄 더. BC분의 마이너스 A제곱 CA분의 마이너스 B제곱 AB분의 마이너스 C제곱이고 ABC를 만들기 위해 하나씩 더 붙였더니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ABC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묶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온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공식 4번. 공식 4번. 그 녀석 좀 이따가 다시 더 다루기는 할 건데 여기다 하나 써놓고 갈게요. 이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굳이 요 타이밍에 여기다가 집어넣냐면은, 그러니까 요 문제 말고 지금 요 4번 유형을 그동안 보면은 공식에서 좀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트렌드가 요즘 이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의 수학은 다양함을 좀 추구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공식 외울 것도 진짜 개 많았어. 니네가 지금 쌤도 공식 돌리면서 번호 외웠었잖아,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옛날에는 그 번호대가 중간고사 보는 데만 40개가 넘었었어. 원래 그 정도를 외워야지 유형 정리가 됐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여러분들 유형을 아무리 외워도 한 20개 남짓 했잖아. 줄어든 거야. 공식도 나오는 트렌드가 요즘 있단 말이야. 근데 줄어들다 보니까 어쨌건 심화는 시켜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파고들기 시작을 한 거야. 아까 같이 그렇게 인수분해 되는 유형, 그리고 이 노란색처럼. 그럼 정리를 해봐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분자의 모양이 A, B, C분의 마이너스를 단 상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 이렇게 나오겠고, 그리고 넘어가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가 뭐래? 0이요. 0이었어. 이게 이미 바로 나와줘야 돼. 처음부터 의심하셨어야 되고. 합이 0이니까 그대로 앞에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보여줘. 약분 끝. 그래서 계산 결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자, 봐봐. ABC가 문제에서 사용이 됐어 안 됐어 결국?
약분이 됐잖아. 사용됐어 안 됐어? 안 됐지. ABC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지. 저 위의 조건만 만족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문제에서 뭔가 정보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은 일단은 대입을 먼저 꽂아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입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눈에 못 봤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됐으면 니네가 대입하라고 백날 주저리주저리 지랄해도 그냥 난 연산을 해야겠는데 하면 지들이 연산한단 말이야. 왜?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위치가 대입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할 거거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이기도 해. 근데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보시면 봐봐. 일단 대입해보자. ABC에다 뭐 넣어볼래? 자연수라고 했네. 아무거나 던져. 심플하게 맞추려고 하지마. 심플하게 던져. 뭐야? 111 넣어볼게. 그럼 111 넣으면 111 3 6 마이 됐네. 그럼 된 거야 지금. 그럼 1 대입하면 계산은 뭐야? 6이야. 정답이 1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이걸 쉽게 예시로 든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근데 객관식인데 여기서 뭐 더 망설일 필요가 있어? 근데 혹시 모르잖아. 그 새끼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만 맞으면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문제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차피 숫자에 대한 정답인 것 뿐이라고. 근데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 근데 얘를 봤을 때 정리 형태가 얘 모양이 좀 보여요? 얘 이 꼴이라는 거? 지금 현재 요 꼴이야. 치환을 해주면 결국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2 됐어요? 요 형태 꼴에서 이게 이구나. 왜? 한시 지금 11시인데 밥을 늦게 먹을 것 같으면 건 먼저 차려 먹으면 안 될까? 먼저 차려 먹으면 안 될까? 그 노래 아니? 네. 알아? 뭐 어떻게 뭐? 사연이 이거 정리 그거 하지. 사연이 옆에서 그거 정리 먼저 해줘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 또 한시 오라고 했는데 왜? 알았어. 네. 잠시만요. 옆에서 정리해줘. 알겠죠? 네. 그러네. 나 이거 지금 딴 거랑. 여기 보시면은 미안해. 나 지금 뒤에 거랑 잘못 봐주고. 그럼 요 녀석 정리를 해줬을 때 보자마자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일단? 1번이지. 예? 근데 부호가 반대라서 그럼 안 되잖아. 조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먼저 봐야지. 그러면 문자 혼합형의 형태를. 더하기 정리를 해주면은 b 4제곱 형태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전체 제곱의 형태까지. 잠깐만, 나 이게 아닌데 이거. 야 얘들아, 이거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와. 쏘리. 다시 올게. 4번은
일단은 요 B-4번에서 형태에서는 자 비슷한 거 따라 가볼게요. 일단 다 비슷비슷해. 나눴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6이었고 일단은 얘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대입을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입병이 이제 들었을 거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A, B, C에다 뭐 넣어볼래? 얘를 봤을 때 뭐 넣어볼래? 2를 넣겠지. 그럼 2 넣으면 2는 사서 됐잖아. 그럼 정답은 이미 8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거를 염두에 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얘는 좀 그래, 솔직히. 왜냐면 일단은 얘네 둘 나오면 뭐 구해줘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기본 루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은 얘 플러스 2의 형태가 있으니까 36이니까 몇이어야 돼? 12여야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공식 자체에서 1번 공식이었잖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다가 또 다이렉트로 꽂혀줘야 되는 게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일단. 근데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그 녀석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모양은 2분의 1하고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 됐죠? 근데 지금 얘가 10이었고 얘가 10이었으니까 빼면 어차피 0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이런 식으로 요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요 상태가 정리되는 꼴들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반대쪽에서 0이 되는 것만 확인하면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으면 된다고. 됐죠? 이렇게 되면 되겠고 대입하는 것까지 염두해 두시고 이거 5번이랑 내가 헷갈린 거구나. 찍을게요. 5번을 조금 뒤로 미루고 6 먼저 갈게요. 일단 또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문제에서 해줬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외워준다면은 요 녀석을 다이렉트로 여기까지는 꽂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그 유형이잖아.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꼭 가지고 가야 되고 막 시험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 며칠이야 그냥. 이거 유형이 그렇게 어려운 유형도 아니잖아 생긴 게.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냥 이 모양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가자고. 그러면 되게 심플해진다고. 얘를 전개해서 계산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정리하면 36이 되려면 합이 몇이면 돼? 6이면 돼. 이제 풀 수 있잖아. 그죠? 그 정리만 그 정도로 따라가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요것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약간 대입의 지옥에 꽂히기 시작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오건 상관없이 막 대입만 주구장창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정답이 뭐 1 플러스 루트 2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찾을 거야? 못 찾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대입에서만 머무르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딱 보자마자 대입을 딱 하고서 한 2, 3초 안에 자리를 못 잡잖아. 약간 미련은 두되 그냥 바로 연산 시작해야 돼. 근데 연산이 더 이상 진입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지.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일단 지금 잘 봐야 돼. A가 B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자리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B 플러스 C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더하기 3BC 괄호 열고 B 플러스 C가 되겠고 전개했더니 B 세제곱 더하기 근데 얘가 뭐야 이미? B 플러스 C의 전체 세제곱이거든. 그럼 둘이 더해주면 뭐가 돼? 2 곱하기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B 더하기 C가 뭐야? 3이라며.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세제곱이 27이니까 정답 해주면 그래서 54가 된다. 아니 A가 B 플러스 C라며 아까랑 똑같은 형태예요. 문자의 개수가 지금 현재 3개인데 식이 지금 2개밖에 발생을 안 했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계산해주는 문제가 된다고 일단.
볼게요. 요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저 한마디만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을까? 적어도 하나가 3이란 얘기는 무슨 뜻의 식을 만들 수 있다? x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의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뜻이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 얘가 0의 형태니까 요 식, 조 말 자체가 요 식으로 바뀐다. 이건 뭐 계산해서 정리하는 문제로 바뀌겠고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였어? 5번이죠. 이거 갈게요. 일단은 지금 흔하게 나왔던 유형은 아니지만 빈번하게 조금씩 발생을 했었어요. 일단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요번에 줬던 프린트에는 그게 없더라고. 작년도 시험에는. 일단은 가봅시다. 5제곱을 만들어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제곱이랑 제곱이랑 세제곱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건 2개짜리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얘랑 얘가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xy, yz, zx를 더한 값을 일단 구해줄 수 있잖아. 얘 제곱하면 16이니까 2?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됐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일단 나온 구성에서 또 뭘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을 계산을 한 게 4 곱하기 12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40이니까 그러면은 34?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만들 수 있는 것은 식만 들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해주자고 일단.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여기 과정까지는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여기까지는 이미 했었어야 되거든. 여기까지는 오셨어야 되고.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x 2개, y 3개, x 2 다시 할게 소리. 5제곱 먼저 뽑아냅시다. 5개, 5개, 5개 뽑아내고 x 2개, y가 3개, x 2개, z 3개, x가 3개, y가 2개, y가 2개, z가 3개, z가 2개, x가 3개, z가 2개, y가 3개 이렇게.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실상 2가지가 존재를 하거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방식이 존재를 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얘기하는 틀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곱셈 공식의 형태에서 갑자기 이제 개념을 바꿔버리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아이디어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서 5제곱을 만들 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x제곱 y제곱만 만들어줘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y가 하나 남고 x제곱 y제곱 여기서 x가 하나 남으니까 여기가 x 더하기 y가 되겠죠. 다시 한번 똑같이 y제곱 y제곱 z제곱으로 가면은 y랑 z는 이렇게 둘 다 있으니까 바로 열고 y 더하기 z가 될 거고. 됐죠? 다시 한번 마지막 z제곱과 x제곱 남은 걸 보면은 x 더하기 z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랭이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파란색 밑줄을 보면은 뭐를 떠올릴 수 있다? 넘기는 거. 그러니까 저기서 넘겨버리는 거야. 다음 줄이 그러면은 제곱제곱의 4 빼기 z 여기도 제곱의 4 빼기 x 여기도 제곱제곱의 4 빼기 y의 형태가 되겠고 전개를 그대로 쇽쇽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 뒤에 것만 쓰는 거다잉. 그럼 계산하면은 4 괄호 열고 제곱제곱제곱 제곱제곱제곱 제곱제곱제곱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x 2개 y 2개 z 하나 x 하나 y 2개 z 2개 x y z 누구만 y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해? x y z를 묶어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아닌데? x y y z z x만 이렇게 남아져. 얘 알죠? 얘 알죠? 얘는 구할 수 있잖아. 됐죠? 얘 어떻게 구해? 제 제곱해가지고 계산해주는 정리 문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정도. 됐죠? 연습해볼 가치는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얘를 구하는 문제도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해볼 가치가 있고 요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3차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 유형도 있는데 그 유형도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요거는 따로 얘기해 주시고 내가 제안하는 거는 일단은 요 방법까지입니다. 요건 연습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수분이가. 일단 갔다가 올게. 그리고 C-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심혈을 기울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파생하는 유형들 우리가 굳이 배운 공식 번호로 얘기하자면 4번 공식에서 이제 파생한 유형들을 정리를 하자는 거거든. 근데 우리한테 문제 말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줬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각형 ABC가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0이다. 이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뭘 고민해. 정산 바로 찍으면 되지. 왜? 이유는 여기다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이후에 얘가 저 파란색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하므로 다 모두 다 같아야 한다는 거. 됐죠? 그렇게 준비를 했지. 근데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어디까지 도달을 한 거다. 요 4번 공식까지 도달을 한 거라고. 그 똑같은 유형이에요. C-1, C-2, C-3, C-4 형태도 지금 치환한 형태지만 비슷한 형태가 되겠고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는 거야.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좌변으로 넘기면 한 번은 갑시다. 일단은 요 상태가 된다고. 그리고 요 녀석은 의미하는 바가 노란색 꼴로 바뀌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 zx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37이라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럼 다시 한번 다음 줄의 형태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형태가 곱하기 2분의 1걸 끓은 다음에 x 빼기 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그리고 z 빼기 x의 전체 제곱까지 도달을 하자고. 근데 이거를 저걸 본 다음에 오늘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 다음 줄이 이거여야 돼. 아니면 생각으로 끊어내든가. 그리고 방학기간 모의고사 때마다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저 맨 초입에 써있는 거 보이죠? 저 자연수가 꽂혀야 돼, 눈에. 저게 안 꽂히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인수분해서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뭐 더 찍으려고 하겠지만 자연수가 필요하다고.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어쨌건 곱하기를 해서 얘를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넌 넘어오자. 그럼 뭐가 돼? 여기는 7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근데 XYZ가 자연수라며. 근데 어쨌건 간에 계산들을 해서 제곱해가지고 더한 친구 곱하기 합을 한 친구를 곱해서 74라며. 그럼 될 수 있는 곱하기의 후보가 1 곱하기 74가 가능할까? 저기 저 앞에 있는 얘가 1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잖아. 그럼 2 곱하기 37은 가능할까? 안 돼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그럼 37 곱하기 2는 가능할까? 일단 저 앞에가 37이 가능하냐는 거야. 그럼 74 곱하기 1이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쫓아가시면 된다. 일단 잘 생각을 해봐. 어쨌건 간에 곱하기 형태잖아.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파생되고 이전 과정이었던 게 뭐냐면은 문자 혼합형으로 나온 다음에 소수라고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줘? 인수분했을 때 작은 녀석이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 된다는 거. 그 형태랑 파생하는 게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 더 감춰진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어차피 얘네들이 자연수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1이 되고 2가 되겠어?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37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가 37이 되면은 얘네들이 어때야 돼? 계산 결과가 2여야 한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계산한 결과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한 놈은 0이고 한 놈은 1이고 한 놈도 1이어야 돼. 그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래 더해야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놈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놈은 똑같아야 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놈은 1이 더 크거나 작아주면 된다. 그럼 여기 37이 있으니까 1 하나를 빼자고. 그거는 나중에 한 명만 줄 거니까. 그럼 36을 나누기 2를 해주면 한 놈은 12, 한 놈은 12, 한 놈은 10이야. 근데 한 놈에만 1을 줘. 그럼 13이 되잖아. 더하면 36 되잖아. 37 되잖아. 됐죠? 그리고 빼면은 둘이 빼면은 됐네. 요런 상태라고. 됐죠? 근데 만약에 74 곱하기 1이 돼서 여기서 얘가 1이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 한 놈은 1인데 두 놈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놈이 0이 되는 순간 어때? 얘네 둘이 같으려면 Y랑 Z랑 같고 Z랑 X랑 같아야 돼. 그럼 X랑 Y는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숫자 대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이지하구만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꽂혀 있을 거야. 그치? 충분히 그쪽으로 넘어갔잖아. 아까 대입하는 거에서 내가 몇 번 좋은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걸 보여줬더니 조금 이제 대입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문제를 받아보면 줄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받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중학교 시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들어가면은 딱 그런 걸 느끼는 게 정리를 했는데 안 돼.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 근데 정리한 게 실수한 건 아니야.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들아. 그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다 마지막 줄인 요 녀석이 만들어져야 돼. 맞죠? 근데 요 녀석을 뭐더러 쓰냐고. 결국은 이 상태에서 2분의 1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생각해봐. 뭐더러 쓰냐고. 결국은 뭐야? 이 계산 결과가 넘어가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 B, C가 모두 같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게 이거였다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쓰는 거야. 무조건 이거 저 같은 건데? 그럼 다 A로 바꿔줘. 그럼 바꿨더니 어떻게 돼? 여러분이 하는 실수 없어져. 그럼 약분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계산하면 3 나왔고 정답이 없어. 갑자기 털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또 이렇게.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갔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시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난이도 문제에서 안 털렸으면 좋겠는 거고 이미 못을 바꿔 갔으면 좋겠는 거야.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 맞아. 근데 이거는 중간짜리까지의 문제 유형이야. 물론 훑고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문제 봤더니 뭐해? 서로 다른 실수라며. 그러니까 얘가 될 수가 없고 얘라고. 근데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얘가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넘기기로 했잖아.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A잖아요.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정리가 돼. 정리가 된다고. 문자 A만 바꾸시면 돼요. A가 마이너스 B 빼기 C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나머지 정리가 나오실 거라고. 됐죠?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차피 얘가 되면 생각해봐. 얘는 어차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만 성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를 이거 넘겨서 할래? 어떡할래? 여기서 대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앞에 대입칭이 필요한 이유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뭐해? 1 마이 넣으면 돼. 제일 심플하게 넣으면 돼. 0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조금만 만족을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쉬운 거는 뭐야? 3분의 2분의 1 마이 이렇게 만들으셔도 되고. 이거 편한 대로 하셔도
넣어도 상관은 없고 넣어주면은 계산 결과 만들어져. 어차피 문자랑 상관없이 문자 형태는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들어가실 거라고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조금 됐다면은 얘를 보자마자 넘겨서 그 녀석인데 서로 다른 세 실수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같은 건 확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만 조지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 요 녀석도 믿는 만큼 들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믿는 만큼. 그러니까 요 녀석 있고 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A, B, B, C, CA가 되겠고 모양 자체가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라지 A, C로 치환을 해주면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는 거 충분히 보이지? 그럼 그대로 정돈해 주시면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제 17분인데 한 5분 정도만 조금 쉴게요. 다시 아까 못한 거 좀 가져갈게요. 왜 이거 못하고 있냐? 내가 정신이 나가서 못한 거거든 이거는. 할게요. 6골 치환해줬다고 A제곱, B제곱, C제곱을 각각 A로 치환했다고 하면은 문제꼴은 6골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내가 그냥 그게 안 들렸어가지고 뭐야? 6골이 되겠죠.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갑시다. 요 녀석에 2가 있는 상태에서 뭘 빼주면 돼? 4를 4가 있는 시리즈들을 빼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4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녀석 완전 제곱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전체 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마이너스 4 바로 열고 잠깐만 이게 맞니? 아니 왜 자꾸 꼬여? 그냥 1로 오면 끝나네. 아 근데 1로는 끝나는데 숫자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나 이거 자꾸 왜 이래? 이거 버려. 넘길게. 다시 좀 이따 다시 얘기해줄게. 할 거 먼저 올게요. D 먼저 올게요. 아 왜? 응? 무슨? 한시인가? 이거 시트러스라고 써있던데. 귤 같은 거래. 귤. 자 가볼게요. 이것도 꽤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많이 건드려 놓긴 했거든. 일단은 이것 먼저 물어봅시다. 우리 두근이라고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다? 진짜? 한근 대입을 하면은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무조건 실행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아무 말도 안 해도 뭔가 높아. 그러니까 고1 상태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니네가 안 배웠는데 어려운 유형을 갑자기 풀라고 주는 케이스는 없어.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알고 있는 유형으로 내리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는 어차피 어떻게 풀어? 함수로 풀 거야. 그래프로 풀 거고 교점으로 풀 거라고. 근데 교점은 또 어떻게 풀어? 또 방정식으로 풀어.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 사실.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F의 알파 4제곱이 4베타이고 F의 베타 4제곱이 4알파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1이니까 알파의 4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겠고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1이니까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즉 이 녀석은 F의 마이너스 알파가 4베타이고 F의 마이너스 베타가 4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바뀐다. 자 그럼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F에 대한 값이 진행이 돼서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어때야 된다? 여기 문자가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두근이라면 뭐 하는 거는 사실이야? 금방에
근각의 관계인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건 어차피 사실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빼기 1이라는 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F의 베타 빼기 1이 4베타. 같은 방식으로 F의 알파 빼기 1이 4알파까지.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F의 x 빼기 1은 4x를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는 거. 넘겨주면은 F의 x 빼기 1 빼기 4x의 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요 과정은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지금 여기 유형에서 지금 D 유형에서 한 거 여기 초반 이거 잘 안 돼요 하면은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들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은 상태에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일단 요거까지. 그런데 여기를 만족하는 두 근이 얘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 빼기 4x가 어떻게 생겼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 최고 차이 계수는 정리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아니 되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전개해서 계산해서 똑같이 따라가시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 근데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부정리해서 계수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거까지. 자, 요거까지는 안 들렸을 수 있어요. 원래 이거 순서를 내가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안 바꿨구나. 아, 그냥 각게 이어서.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게 약간 좀 옛날 트렌드가 이랬거든. 근데 옛날 정리할 때 한 10년 전에는 또 숫자 개념이 많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뭐 섞여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 D-1번에요. 조금 이따가 따로 말할게. 얘기는 해봐. 근데 뭐. 그 F 안에 있는 거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우변에 있는 거를 바꾸든지. 상관없어. 근데 안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근데 바깥에 있는 거 하니까 정리가 밖에 있는 게 뭐라고? 바깥에 있는 거 하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정리돼. 네, 해볼게요. 돼. 자, 가볼게. 일단 지금 문제 정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칙 하나만 이 얘기를 할게. 분수꼴은 냅두지 마. 분수는 없어. 분수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계급혐인데 무조건 넘겨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이 3차 방식 fx에 대해서 1부터 4까지 모든 자연수가 얘를 만족을 한대. 냅둘 거 없이 그냥 x로 일단 바꾼 상태에서 나머지 싹 다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을 0으로 세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지금 몇 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일단은 이 꼴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이게 제일 기본형이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고. 바로 꽂아봅시다. 어떻게 돼? x 곱하기 fx 마이너스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이런 형태가 된다. 근데 안 끝났다고. 왜? 얘의 최고차의 x 4제곱의 개수를 a로 설정을 해주자. 근데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x에다가 그대로 앞에 있는 거 0이 되게 0 대입하시면은 a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 됐죠? 이건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문제가 되겠고 그럼 fx가 나머지 다 넘겨서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여기까지야. 지금 이 수업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아직도 좀 힘들다? 그럼 앞에 과정이 이미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사실. 요거까지 설명할 시간은 안 나요. 지금 여기서는 저거 왜 준 거예요? A? F의 5가 2. F의 5가 2? A 구하라고 줬겠지? 근데 0 대입하면 되잖아요. 0 대입해도 되겠지? 아니야. 근데 있을 수 있는, 나와야 되는 질문이기는 해. 그러네? 왜 줬냐? 0 대입하면 나오니? 근데 기왕에 5 대입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근데 지금 질문이 되게 정확하긴 한 게 뭐냐면 정보는 절대 넘치게 주지 않아. 투머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더 준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오류 같아. 나 이거 정리했는데 왜? 못 봤네. 한번 더 가볼게요. 줄게. 비슷한 유형입니다. 똑같이. 근데 뭐라고 했어 아까? 뭐는 하지 말기?
뭐는 극혐? 분수 극혐 넘기고 분수 극혐 넘기고 됐죠? 자 근데 이 꼴이 되면은 아 이게 그 문제인지 생각도 못해. 근데 아 이거 얘기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처음 문제였어야 되거든. 3차 상식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해? 정보도 내기겠다. 그렇게 푼 사람이 있었을 거고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떠올릴 수 있다고. 떠올리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저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레전드인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저런 문제를 내지도 않고 멍청한 짓을 한다는 거야. 근데 떠올렸으면 좋겠어. 저렇게 대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했다면 그게 이 문제라는 걸. 그것만.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1, 2, 3, 4에 대해서 숫자가 비슷하게 들어가셔야 하고. 그럼 정리를 봤더니 지금 1, 2, 3, 4 볼게요. 양변에 2 곱하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2. 좀 느낌이 올까요? 그럼 여기도 양변에 2를 곱했더니 여기는 2 곱했을 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1이 있었던 거네. 이걸 찾는 과정이야. 똑같은 모양으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x 곱하기 px가 2를 만족하는 x 값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 그럼 넘겨주면은 x 곱하기 px 빼기 2는 0을 만족하는 게 그 식이니까 x 곱하기 px 빼기 2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의 최고차의 개수 a까지 a에다 뭐 대입, x에다 뭐 대입해? 여기 0 대입해 주시면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걸 풀어보면 위에 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과정입니다. 안 되면 이거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도저히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야.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거 이 한 문제 포기한다고 뭐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를 이 유형은 내가 솔직히 잘 못하겠어. 그리고 차라리 다른 데다가 집중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걸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야. 근데 시험에 나와서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거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못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야. 차라리 기왕이면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도는 지울게요. 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얘기해주는 이 문제 유형이 안 들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설명을 질문을 받든가 하든가. 다시 개수가 실수인 녀석을 기준으로 P의 1이 4고 P의 2가 7이고 P의 3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갈게. P의 1은 3x 더하기 3 곱하기 1 플러스 1 P의 2는 3 곱하기 2 플러스 1 P의 3은 3 곱하기 3 플러스 1의 꼴이야. 그래서 식 자체가 px는 3x 더하기 1을 만족하는 x값이 1, 2, 3의 형태가 된다는 거. 선생님 들었으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수원 과정에서의 수열 파트랑 좀 연계가 되는데 수열 직접적인 그런 유형은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걸 떠올렸으면 x로 바꿔줘야 돼. 근데 1을 넣어서 얘를 만들고 2를 넣어서 얘를 만들고 3을 넣어서 얘를 넣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발악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지금 그렇다고 개념을 가르치기 힘드니까.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를 해보자고. 몇씩 커져? 그러면 무조건 3x가 들어가면 돼. 1 넣어봐, 3이 2 넣어봐, 6이 3 넣어봐. 1씩 커지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가 일정하게 커져. 그러면은 3x를 갖다 대면은 좀 편할 거라는 거. 배수 관계라는 거. 딴 거 없어. 그냥 몇 x다라는 생각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얘는 0을 만족하는 x값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1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4차 방식이라는 게 그래? 아닌데? 이거 3차인데? 근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게 어떻게 하나 더 있어. 하나야. 이거 3차 맞아. 3차 맞아. 미안해 나 이거 못 봤어. 3차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문제의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자비하지 않아. 다 어려운 것만 내지 않는다고 섞어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얘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 지금 우리 시선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 다른 걸 잡기가 쉬웠지만 4차 형태로 넘어오는 게 어려웠다고 하면은 이건 3차 맞아. 정보상. 여기 다시 한번 2차 방식 fx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중요하다? 분수로 바꾸자. 그럼 여기 3f의 4의 형태가 5f의 6이겠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f의 2의 값이 3f의 4가 되겠고 5f의 6이 7이니까 얘가 7이면은 f의 4의 형태가 3분의 7이다. 얘가 3분의 7이면은 f의 2 형태는 그냥 7이고 아까 f의 6의 형태는 5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분모가 1이다 정도? 1분의 7, 3분의 7, 5분의 7 x-1은 2 됐죠? 그래서 식 자체를 fx를 x-1분의 7 넘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새벽에 준비를 다 이거 뽑는 거는 좀 초반에 뽑아놨는데 준비해서 구성을 조금 바꿀 거 넣고 뺄 거 빼려고 정리를 좀 하다가 새벽까지 하다가 정리를 해놓은 걸 집에다 놓고 왔어. 그래서 정리해놓은 걸 기준으로 순서를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순서가 없이 다시 만들어야 돼가지고 순서를 좀 못 바꿨거든. 그래서 그냥 할게 감안을 해주고 얘기를 합시다. 요거 지금 정답이 지금 안 맞거든. 이거는 뭐 답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답이 없어. 그래서 여기선 자 봐봐. 자 우리는 복소수 문제로 넘어왔어요. 복소수 문제에서 제일 기본으로 따져가야 되는 거 만약에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래 그럼 뭐 해줘야 돼? 혈례. 얘의 켤레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z 더하기 z분의 1의 값과 z 더하기 z 켤레분의 1이 같으면 되겠지? 요런 관계를 띄죠. 기본 문제 유형이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2-3번 형태야. 근데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꽂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있어? 일단은 z를 a 플러스 bi로 놓는 방법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얘를 놓는 방법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기본이잖아. 당연히. 그런데 봐봐. 복소수 형태가 나왔대.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 z-세제곱이 실수래.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자. 어쨌건 z가 3 빼기 k 플러스 k 빼기 2의 i라며. 그럼 일단은 z제곱을 안 구할 수는 없겠죠. 바로 세제곱으로 다이렉트로 꽂긴 좀 힘드니까. 뭐 꽂으려면 막 맘대로 하고 얘 제곱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9 얘 제곱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고 넘어가면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k 더하기 5인 상태가 되겠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붙이자 k 빼기 3 k 빼기 2 i까지 되겠죠. 얘가 z제곱이 되겠고 됐죠? 됐죠? 근데 우리는 z세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다며. 그럼 z세제곱이 실수가 돼. 제 계산을 지금 다이렉트로 다 꽂고 있어. 그럼 뭐가 어때야 돼? z세제곱이 실수이려면 얘가 실수이려면 어때야 돼?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허수 부분이 아씨 나 설명 처음부터 이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먼저 갈게. 뒤에 얘기를 할게. 그럼 허수 부분이 0이니까 z세제곱을 만들려면 둘이 곱하는 거에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 것만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은 실수 부분은 굳이 왜 하냐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곱해주면은 k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5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 곱해준 거 k 빼기 3이 두 개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가 0이면 된다고.
K 빼기 공통인수 있는 거 보이니까 K 빼기 묶어주면은 남은 친구가 2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18 마이너스 2K 더하기 5가 되니까 2K제곱 마이너스 14K 더하기 23 마흔 23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얘가 0이면 돼요. 그럼 K가 일단 뭐면 돼? 2면 되겠죠. 2 실제로 넣어봐. 넣었더니 뭐가 돼? 1이 되잖아. 1 세제곱하면 실수 맞잖아. 복소수도 맞고. 그러니까 2가 오케이. 근데 원하는 게 뭐래요? 모든 K 값의 합이라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를 먼저 해줘야 돼? 판별식. 좋아. 판별식 먼저 해줬어야지. 왜냐면은 여기서 K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거 먼저 해주셔야 돼. 정리해주고서 됐으니까 뭐 해주면 돼? 모든 K 값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을 계산해주면 7. 그래서 만족하는 K 개수는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온다고. 2 그리고 여기서 주. 근데 그 합이 이렇게 되는 거라. 됐죠? 답은 1번이라고 체크가 되긴 하겠지만 오류가 좀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출제자 의도는 복소수가 의도가 아니었고 저기가 허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그랬으면 K가 2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자, 봐봐. 원래 처음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Z세제곱이 실수라는 단계에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요? Z세제곱과 Z켤레 세제곱을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넘겨서 계산해도 같은 형태가 돼요. 됐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일단 던져주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게 먼저 깔려있잖아 지금 현재는. 그지? 뭐 넘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무조건 2개, 3개를 동시에 가져가는데 개인적인 취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 거지. 아직은 취향이 생길 단계는 아니지만 학년 자체가 그래도 좀 취향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 거야. 솔직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걸까? 이런 연산을 단순 계산 연산을 이거 좋아하는 뭐 변태스러운 사람이 어딨냐. 솔직히 웬만하면 저런 형태로 하고 싶은데 저걸 생각을 못하고 바로바로 못 꽂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런 상태라는 거. 자, 그래서 선입견이 어떻게들 발생이 되냐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뭐를 잡고서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태를 보이는데, 자, 우리 처음에 A-1이랑 A-2 배수관계 얘기했던 두 문제는 분명히 똑같은 문제였지. 그죠? 왜냐면은 얘가 정리가 될 때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봤단 말이야. 여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2-1, 2. 자, 한 허근을 알파래요. 뭐 해줄까? 기본은 A 플러스 BI로 잡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허근이 나왔으니까 알파라고 하는 자체를 A 플러스 BI로 잡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요거를 찍어서 우리가 대비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를 아예 알려고 하는 거잖아. 한 허근이 나왔다면 뭐해? 대입해. 그럼 식 자체가 K 알파 제곱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8의 알파 더하기 K 제곱 빼기 4는 0의 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훑어봅시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얘가 허근이라며. 근데 얘는 어때? 실수라며. 그럼 얘는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실수일 거 아니야. 근데 결과가 0이 되고 싶으면 누가 문제야? 얘가 터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가 0이어야 된다. 됐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얘가 0이니까 만족하는 K값이 이거나 K값이 4인 상황으로 바뀌어요. 나 켰니? 잘했어. 바꿔야다. 자, 2가 되겠죠? 그럼 2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기 날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2를 대입을 하면은 2알파 제곱 여기 날라갔죠. 그러니까 는 0이 되겠지. 그 알파 제곱이 0이래. 어때? 돼? 안 돼요. 왜? 허근. 알파가 허근이었으니까 얘는 안 된다고. 근데 K에다 4를 넣으면은 4알파 제곱 더하기 12가 0이니까 넘어가면 알파 제곱이 마3이라고. 그러니까 알파가 뿔마 루트 3i가 되니까 된다고. 그래서 K가 4였다고. 이제 뭐 해줘요? 4 때려 넣은 다음에 두근의 곱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요번에 우리 170 문제 프린트에 있었어. 오케이? 170 문제 프린트에 있었어. 지금 선빈이랑 환희는 질문 받아주려고 했다가 이거 일요일날 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문항에 있어. 알겠죠? 근데 이게 1항이야 지금 일단.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갈게요. 똑같은 모양을 띄고 있는데 뭐만 달라?
알파 세제곱이 세제곱이 이번에는 실수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한억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의 알파 더하기 8p 더하기 1은 0인 것까지 일단 도달. 됐죠? 근데 아까랑 똑같은 스킬을 쓰고 싶은데 그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양변에 알파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8p 플러스 1의 알파는 0인 상태가 되겠지. 근데 알파 제곱이 뭐야? 얘를 이항한 꼴이야. 까지가 되겠고 대입을 해주면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정리하면은 p 더하기 2의 완전제곱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2 곱하기 8p 플러스 1 뒤에 거 남은 거 그대로 쓸게요. 근데 방금 1번 유형을 제대로 공략을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놈이야?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1번 할 때 어떻게 됐어? 문제되는 걸 없애는 게 목적이었잖아. 알파가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알파에 있는 개수를 0으로 터쳤잖아. 근데 지금은 바로 못 터친 거잖아. 왜냐면은 실수 영역을 구분 못하고 알파 제곱이 뭔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알파 제곱을 없앨 수 있는 찬스가 나왔잖아. 누가 문제야? 여전히 알파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이 개수만 뭐가 되면 돼? 8p 더하기 1 빼기 p제곱 마이너스 4p 빼기 4라고 하는 알파의 개수. 다시 정리.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4p 빼기 3 마이너스 정리. p 바로 할게. p 빼기 1 p 빼기 3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얘가 0이 되면 된다.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야 돼? p가 1이거나 3이면 된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지 확실히. 그치? 근데 약간 변경하는 꼴이 있고 변경하는 꼴조차도 차수 낮춰주는 역할에서 이미 다 배웠던 방식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짚어주면 돼. 만약에 근데 여기까지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건 모른다. 그래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이야기 테마에서는 문제 정도는 좀 외우셨으면 한다는 거. 중간고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유형별로 정리를 내내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는 게 진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기말고사부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타입 정도로 계속 유형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면 유형 개수가 많지가 않아. 파생하는 것도 계속 추가적으로 돼. 근데 지금 봐봐. 많이들 풀었다고 해도 처음 보는 유형들도 존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단 줄게요. 자, 요번 거는 자 어때 이번에도 얘 녀석이 학원을 가질 때 알파 내제곱 실수 똑같이 또 비슷한 느낌이고 근데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자 일단 봐봐. 알파 값을 만약에 a 더하기 bi라고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알파 제곱을 손쉽게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2ab의 i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4제곱을 만들어내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데 결국은 거듭 제곱의 관계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알파 제곱이 이렇게 무조건 허수의 꼴일 때 4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얘가 뭐면 돼? 깔끔하게. 얘가 깔끔하게 딱 뭐이면 돼? 순허수면 돼. 순허수이려면 얘가 어때야 돼?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주면 돼. 원래 A시라고 줘. 됐죠? 그게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뭐가 있어? 0이요. 얘가 실수였으면 돼. A가 0이면 돼. B는 처음에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B가 0일 수가 없었거든. 됐죠? 요게 전제야. 됐죠? 일단은 요게 가지고 가져야 되는 조건이야. 됐죠? 근데 현재 주어진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허근 알파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해 공식을 쓰도록 할게요. 알파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p 빼기 8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루트가 음수인데 계산하는 거 본 적 이슈?
없지. 그러니까 안쪽은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양수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뒤쪽에 i를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 i 크게 쓸게요. 여기 뒤에다가. 됐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a 플러스 bi의 모양이라고. 그럼 이제 끝났잖아. 이제 얘 갖다 쓰시면 돼요. 얘가 0이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p가 0이거나, 두 번째 조건은 제곱한 게 같다. p 제곱과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8의 값이 같아주면 된다. 그대로 얘를 제곱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정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 정도로 넘길게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70문제 유형 돌려줬던 거에 고차 방정식 형태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고차 방정식을 좀 약하게 내고 만년도 지금 아마 기말 때 고차 방정식 한 번 더 낼 가능성이 좀 크거든. 작년도 그래서. 근데 요즘 트렌드가 사실상 그래. 지금 고차를 무조건 2번을 겪게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이유는 간단해. 2학년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간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기본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 지금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유형 분류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 문제가 뭐야? 3차 방정식이잖아. 고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문제는 벡터 인수분해가 돼. 안 될 수가 없다고. 실제로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봤더니 2 빼기 n 더하기 어디 갔어? 더하기 n 빼기 n자 맞춰서 해주면 정리 안 되죠. 일단은 뭐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넣었더니 많이 돼? 안 돼요. 아이씨 엄마였어. 내린 줄 알았어. 자, 이때 정리해서 x자리에다 그대로 n을 넣어보면은 2n세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면서 n세제곱 두 개 날라갔죠. 됐네. 그래서 얘가 x 빼기 n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를 진짜 상상 이상으로 못하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수분해 어떻게 물어보면 다들 조립제법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대답은 당연히 인수정리야.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먼저 찾고 정리를 하라는 건데 믿고 해야 돼. 믿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봐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했어?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그 생각을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걸 그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없어. 왜?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읽거든 어차피. 한글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식만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3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어쨌건 간에 인수분해야 뒤에 건드릴 수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뭔가는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대답도 좋아. 1 넣고 마이너스 1 좋아. 근데 그게 문자일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더 오버해서 막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지. 진짜 변태같이 되면은. 그럼 x 빼기 n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2x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nx 제곱이면 플러스 nx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여기서 판별식 얘기해서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자비는 있을 거예요. 숫자 대입해서 하는 문제로 바뀔 거라는 거. 이 정도로. 자, 여기는 x에다 뭐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8a 플러스 이상. 돼요. 됐죠? 아니 생각을 해봐. 어쨌건 간에 A가 그러니까 터치는 게 중요한 게 어쨌건 얘랑 터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마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제로. 그래서 정리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어쨌건 간에 마이너스 A로 된 상황이니까 얘가 X 플러스 A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AX제곱 AX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겠죠 일단. 근데 원하는 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정수 넣어보면서 정리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뒤부터는. 그죠? 인수분해 한 다음에 좀 더 정리하시라는 거.
왜냐면 지금 이 뒤쪽은 기본 유형들을 떠나서 시간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할게요.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줄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화를 낸다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딱 이거를 낸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 왜냐면은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과 나중에 원 같은 부분 2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걸 좀 미리 알 수 있게 좀 얘기해주는 파트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문제 테마는 뭐야?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k 빼기 10은 0이라는 상태를 생각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나름 풀어보겠다고 문제를 읽으면은 어디에 도달을 하냐면은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판별식에 도달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도달을 한다는 거야. 그거나 같다는 것까지. 됐죠? 됐어요? 그런데 잘 봐봐. 여기까진 잘했어. 잘했는데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x 4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k 빼기 10은 0이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을 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4차를 풀고 있는데 2차처럼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도 근데 정리를 해보면 82 빼기 4k 플러스 40이니까 121 값이 4k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뭐 30점 몇몇몇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일단은. 근데 갑니다. 어쨌거나 x제곱을 a라고 잡아줬잖아. 근데 x값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갈게요. 치환을 해준 보기차식 형태에서의 치환을 한 꼴을 만족하는 a 값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음수일 수가 없어. 왜?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a 값이 음수가 되는 순간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래. 얘의 근이 마이너스 3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도달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x가 뭐여야 돼? 뿔마? 루트 3i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허근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발생을 안 해버린다고. 즉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을 시켜버리면은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고 싶대. 그럼 어때야 돼? 이 방정식을 치환한 이 녀석이 만족하는 a 값이 0을 가지면 안 되겠지. 왜냐면 x제곱이 0이 돼버리면 만족하는 x값이 뭐밖에 안 나와? 0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조상 치환을 해준 a에 대한 이 방정식의 형태에서 만족하는 근이 예를 들어 봐봐 1, 2, 3으로 해볼게. 1이야. 그럼 x제곱이 1인 거잖아. 그럼 x는 뭐야? 뿔마 1. 핸드폰 놓고 왔니? x제곱이 2야. 그럼 뿔마 루트 2. 그럼 상관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x제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x가 뿔마 2i가 돼버린다. 됐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4차 방정식이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하나만 더 얹자고. 뭐라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이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고. 됐죠? 그럼 양수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양수. 두 근의 곱은 k 빼기 10이 뭐여야 된다고? 양수. 그래서 k가 10보다 커야 돼. 정답 보기에 줄 거야. 양아치같이 1부터 30까지 줬어. 근데 10보다 크다며. 그럼 11부터 세줘야 된다. 됐어요? 낚시할만 하겠지? 걸리면 좀 억울할 것 같고. 그지? 근데 걸리는 친구는 솔직히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잘했어 차라리. 한 몇씩이라도 쓴 거거든. 근데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 무의미해. 보기차식에서 정리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거.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그냥 비워놓기 그래서 그냥 하나만 더 했거든. 요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어쨌건 여기도 보기차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테고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든 근이 일단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양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0도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을 두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a로 치환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을 라지 m과 라지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 라지 m인 거고 x제곱이 라지 n인 거니까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m이고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n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만약에 m과 n의 대소관계가 m이 더 컸다고 하면은 제일 큰 놈, 중간 놈, 가운데 중간 놈, 제일 큰 놈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형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베타랑 감마랑 둘이 곱해주면 그대로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얘네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 계산 결과가 2라고. 근데 얘네들이 두근이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뭐라고? 두근의 합이 2A라고. 두근의 곱은 뭐라고? 두근의 곱을 계산한 게 A 더하기 1이라고. 문자가 3개, 식이 3개. 그래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주면은 직접적으로 알파 베타라고 하는 친구의 값이 나와질 거예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m의 값이 나와질 거고,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뀔 거라고. 그렇죠?